부동산 뉴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그리고 값진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저는 방송인 하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돈 준 줄 알아요 이러면. 약간 알바로 제가 깐 거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호감 가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호감 가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궁금해요 늘. 네, 호감이 갑니다. 네. 사실 그 두 번째 얘기를 또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역시나 남들이 고민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늘 낯선 사람을 대할 땐 정말 뭔가 어려웠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잘하는 것도 힘들었고 내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늘 내성적이라는 사람 생각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래요. 나 낯가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뭐야? 막 이래요. 설마 네가? 저 되게 낯가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정말 저도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인데 니 중학교 때도 친구 한 명, 고등학교 때도 친구 한 명, 니는 대학교 때도 친구 한 명, 니는 늘 친구 한 명이었지. 니 말고 내가 친구가 많았지. 나는 50명. 근데 지금은 바뀌었지. 내가 친구가 한 명, 니는 5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호감 가는 말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독학으로 알아낼 수도 있고 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감 가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의 스타일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빠밤 뭐 이런 거. 자, 첫 번째, 나의 스타일을 찾아라. 빠밤. 재밌다. 재밌어. 약간 강의 쇼도 뭐 약간 좀 같이 해야 돼요. 약간 방송 같은 느낌으로. 나의 스타일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말은요, 이 두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저는 혼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직업도 달라져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저처럼 리포터를 하면 돼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강연을 하면 돼요. 약간 다르지 않나요? 더 디테일하게 전문 분야를 나누는 거죠. 외과 의사 중에서 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정신적으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만큼이나 엄청난 그러니까 분배로 따지면 그냥 두 명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나의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딱 맺다 보면 이렇게 파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캐너 뚝 뜨죠.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도 지나간 여자 보면서 내 스타일 아니 뭐 땡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여자도 저 사람 비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봅니다. 쟤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조용한 스타일인가? 내성적인 스타일인가? 활발한 스타일인가? 활발한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조용한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금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나눠볼게요. MC를 좀 나눠보자면 만약에 유재석 씨의 말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좀 배려감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뭐 딱 떠오르는 게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막 호통을 하지만 냉철하고 단호한 어떤 어조가 있다. 뭐 이금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되게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리액션을 해주는 뭐 말하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명수 씨의 뭐 호통을 말하면서 뭐 유머를 끌어내면서 하는 말하기 방법이 있고
성격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조근조근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간의 허세끼가 있는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발총처럼 자기 얘기만 막 진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말하기 스타일도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못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정말 크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말하기 스타일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끌어서 올려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흥이 많았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간 주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는 스타일이었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걸 극대화시켜서 한밤의 TV 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직업으로까지. 원래 이게 약간 요 한 10개 중에 한 두세 가지 면모였어요. 이걸 되게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되게 잘하고 있는 나의 스타일, 말하기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좀 극대화시키면 호감 가는 말하기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배우 중에서 현빈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되게 배려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말하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녹여서 없어질 만큼 바라보면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고요. 하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리액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 제가 어머 저 그 드라마 잘 봤잖아요. 그러면 어머 그래요? 이게 한 10년 동안 늘 하는 말하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리액션을 잘하는 스타일은 말하기인 거예요. 왜 축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이 있고 뭐 미드필드가 있고 딱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떠드는 것만 잘하는 5명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아수라장이에요. 막 네가 말하네 내가 말하네. 기다려봐. 저 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막 다 입 막고 이런데. 근데 사람의 어떤 모임에서는 다들 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듣는 역할을 잘하는 리액션이 정말 강한 하지원식 말하기면 듣는 걸로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처럼 리더형의 통솔가를 잘한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잘한다. 그럼 약간 학자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진지하게 잘하면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막 누구처럼 전부 다 누구랑 막 다 친해지고 누구랑 다 인맥이 좋고 이렇게 다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타일대로 사람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의 말하기식 스타일로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걸로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과 좀 절친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나눌 수는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앞에서 나와서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비슷한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게 말하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사람들과 소통을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감 가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 두 번째는요, 경청하라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말을 잘 안 듣는 거 아세요? 되게 은근히.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은근히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인터뷰 해보신 적 없죠? 인터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몸에서 딱 두 군데에 땀이 납니다. 인중과 허벅지.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딱 하면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이 뱉는 단어 하나랑 말이 한마디를 안 놓치는 편이거든요. 놓치지 않아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이제 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흥건해요. 여기가 남들이 보면 진짜 막 어머 무슨 일이 여기서 막 울어요. 허벅지가 엉엉엉 하면서 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집중해 있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기억하세요?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얘기만 듣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 선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근데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들어오고 얘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방향성도 잡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인맥들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요. 진짜 눈치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린 지금 다 집에 가려고 짐을 쌌어요. 근데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얘 혼자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야 집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데 다들 서로에게 실수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만약에 그런 성향이시라면 제가 봤을 땐 이게 연애할 때 보면은 이제 같은 상황인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다? 근데 여자친구는 버스를 타면서 헤어진 것 같고 남자친구는 버스 정류장 뒤에서 헤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생각이 이렇게 볼펜 하나 줘도 이 볼펜이 노란 볼펜인지 파란 볼펜인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노르스름한 볼펜이라 그러고 누르스름한 볼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표현이 되면 주위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생각만이 있거든요. 조금 다른 사람을 관찰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혼자 노선을 간다라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노력과 습관이나 학습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당장 10억짜리 집은 절대 못 사거든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집 사고 월세 조금 냈다가 반전세 조금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 습관이나 말에 대한 습관도요. 되게 조금 발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도 왜 제가 살던 20년 동안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5년 동안은 듣는 사람을 한 건데 이것도 되게 한 보 걸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긴 기간 동안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는 성실성이 좀 밑바탕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잘 듣고 그렇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노력하면서 습관화돼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그게 내 몸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뭐랄까 하기 귀찮고 왜냐면 남의 말을 듣는 거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하게 되는 게 되게 귀찮고 그렇겠지만 수용해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센스 있게 딱 뭔가 사람들한테서 뭔가 딱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건 경청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엄마 얘기 듣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막 미팅하고 이러면 진짜 24시간 듣고 오는데 집에서 엄마 얘기까지 같이 들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땡깡을 부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친정엄마인데 친정엄마는 밥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심보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술을 진짜 잘 못 드시는데 가끔 술을 드시면 제가 되게 싫어해요. 막 울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술 취하면 엄마 들어가 자라. 엄마 들어가 자라. 막 1년에 한 번씩 술 마시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듣기가 싫어서 들어가 이랬는데 어느 날 너무 제가 여유가 있고 그냥 이래서 술을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한번 들어나 보자 싶어서 엄마가 막 술이 취해가지고 지영아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여서 왜? 엄마 또 술 마셨나 왜? 엄마는 나랑 이런 걸로 막 싸우고 내가 막 이러면 엄마도 나가 가끔 너무 싫지 않나 막 죽도록 밉고 막 싫지 않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술이 취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죽도록 미워도 나는 니를 꼭 다시 나갈 거고 나는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좋고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마음이 왈칵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 같이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술에 취했는데 진심을 얘기한 거잖아요. 왜 약간 취중진담처럼 우리 엄마도 경상도 사람이라 약간 자기 표현 잘 못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 엄마가 날 다시 낳겠대. 네가 너무 미운데 네가 좋대. 난 네가 너무 좋대.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 잘 안 하거든요.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들어줬지, 엄마한테? 왜 내가 엄마 얘기 한번 귀를 열어보지 않았지? 그러면서 요즘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막 걸려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어마어마 심해요. 너무 맛있다 이 음식 이랬다가 난 너무 힘들다. 우와 난 이 여행 가는 거 너무 좋다 이랬다가 난 너무 힘들다.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막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엄마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술에 취해도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었구나.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이 취했다 한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많이 들어보고 정확히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나 오늘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막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냐면 나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래 힘들겠다 안 됐다 야 근데 나 있잖아 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너 괜찮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어서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막 자기 얘기만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좀 잘 들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듣지 않는 편이세요? 아니면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듣기 위해서 말을 해요. 아, 듣기 위해서 말을 한다. 되게 좋은 토커다. 예. 먼저 말을 해주고 음.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 그때 들어서. 저는요, 경청하는 걸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20살 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20살 때 전까지는 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해가 되니까 얘한테 막 정이 가고 아,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말을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얘가 너무 궁금하니까 또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근데 서로를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말이고 소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는 거를 완전히 줄이고 듣는 것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저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20년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말을 듣는 습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 5대5나 6대4의 비율 지금은 듣는 게 조금 더 많아진 스타일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경청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손해보자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손해를 좀 안 보시나요? 많이 봐요? 주위에 사람 많죠 그러면? 근데 저는 너무 호구형은 안 좋아해요. 손해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왜 호구형으로 요즘 이렇게 막 등극되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 제가 21살 때 일이었나 봐요. 그 엄마들에게는 항상 이모라는 존재가 있지 않아요. 엄마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엄마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는 우리 같은 친구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엄마랑 한 5, 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이모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따랐는데 그 이모가 맨날 그 식당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매일 이렇게 두드려 맞고 막 매일 욕하고 폭언에 휘둘리고 막 이래서 사람이 엄마한테 매일 울면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언니야 나는 더 이상은 못 살겠고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날 놔주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어떡하노?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모가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지. 카드에서 돈 1,000만 원을 빼서 일단 어디 나가서 지낼 곳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너무 고맙다고 언니야 니밖에 없다고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은 언니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래서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제 카드값을 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받아요.
전화번호가 없어졌대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연락 두절이 된 거죠. 우리 엄마도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 배신감에 엄마가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는 일단 첫 번째 배신감에 몸을 막 우덜덜 떨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이모가 연락이 안 됐는데 그 원래 있던 뭐 왜 그 친구의 친구도 알고 있고 가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되게 험상궂은 남자 3명이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심한 폭언을 저희한테 막 하더니 차 문의 뒤를 딱 열어주면서 연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동생인데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랑 저희 엄마 둘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이제 보살펴 준다고 엄마랑 저랑 둘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엄마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저한테 나쁘게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본인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안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가장 친한 엄마가 친한 동생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렸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자. 나는 누군가에게 뭘 베풀지 않겠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막 이상한 막 연장 같은 게 TV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막 연장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어린 나이에 하지영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손해보지 말자.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너무 큰 손해를 봐서 우리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막 전화가 와서 집에 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더니 너를 찾아줘서 가만히 냅두지 않겠냐느니 막 그런 걸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부터 저는 손해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손해를 보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 가슴이 좀 뭔가 헛헛하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나 부모님이 사고가 나셨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좀 모자란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제 마음에 나는 손해보지 말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걸 안 해. 진짜 미안해.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10년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한다고 할 때 제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박경림 씨를 만나면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이 언니를 만났는데 이 언니가 선물을 2개 받았어요.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크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얼마짜리 크림을 주시겠어요? 에? 3만 원짜리, 그죠? 3만 원짜리 크림을 주겠죠. 왜냐면 10만 원짜리는 나도 못 써보는 크림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언니 만날 때마다 10만 원짜리 크림을 저한테 주고 3만 원짜리 크림을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와 10만 원짜리 크림이다. 내가 못 발라본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매일 언니가 밥을 사서 제가 밥을 한번 살게요. 근데 저한테 매일 사줄 때는 소고기를 막 10만 원씩 매일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니 제가 이제 꼭 오늘 한번 살게요 그랬더니 무슨 시장통에 있는 돼지고기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자는 거예요. 자기 돼지고기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난 매일 10만 원짜리 언니가 막 몇 번씩 소고기를 사줬는데 이 언니는 돈이 많아서 나한테 10만 원짜리 소고기를 사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받았던 그 크림을 10만 원짜리 크림을 집에서 10만 원짜리 크림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안 쓰는 크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그냥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걸 저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세상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피해주지 않는 데서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 언니가 저를 생각해서 주는 꼭 다만 그게 비싼 크림이 아니어서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은 그 성실하게 나한테 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고맙고 나를 아껴주는 마인드가 너무 고마우니까 인생이 너무 윤택하고 막
인생 아무도 없어도 되겠다. 난 진짜 이 사람 이 친구 하나만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 안 사귀어도 된다. 약간 이런 풍요로운 마음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약간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걸 저한테 일깨워준 사람이 박경림 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요. 개인적으로는. 나도 조금 더 좋은 걸 갖고 싶은데 좋은 걸 좀 덜 갖고 내가 조금 뭘 어디 가더라도 조금 더 주고 가고 싶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바뀌면서 사람이 손해보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게. 저는 그런 의지가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좀 열심히 보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들을 너무 많이 취하지 말고 좀 배려하면서 손해보자. 이런 게 좀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 세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라. 완벽히 벗어라. 부끄럽죠? 자, 그럼 우리 겉옷부터 한번 벗어볼까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라. 요즘요. 옷을 제일 잘 벗는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전현무 씨가 옷을 그렇게 잘 벗습니다. 탈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본연의 자신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딱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약간 내가 지키는 하이드도 아닌데 약간 내가 얘기하는데 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 떨리고 막 너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약간 왜 3인칭으로 딱 보면은 되게 내가 우스워 보일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 입은 옴짝달싹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계속 뒤에서 땀은 이렇게 막 나오죠. 나면서 굳어진 옷은 이렇게 딱 입고 와가지고 약간 옷은 불편하고 약간 앙다문 입술은 파르르 가끔씩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면서 이게 약간 부끄럽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막 입술 근육이 후끈후끈거리고 막 여기가 막 그냥 다 난리가 나 있는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나요? 예. 이럴 때 굉장히 놀랍죠. 일상생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새롭게 출연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옷을 벗으라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보여주자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떨릴 때가 그럴 때예요. 잘 보여야 되는데 뭔가 따내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막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의 본연의 걸 다 흐리게 만들거든요. 아주 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자는 건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말을 할 때 가장 친한 상대가 나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조금 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게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그럼 그걸 뭐 유머로 좀 소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옷을 좀 벗어버리는 거. 두꺼운 옷이 있다면 조금만 벗으세요. 그리고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의 옷도 살짝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막 뭔가를 취해가야 되겠다. 잘해야지 파이팅! 긴장감 좋죠. 그런 긴장감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만 벗으면 조금 더 본인의 자기의 알맹이, 그 부드러운 본인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떨릴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뭐 긴장을 풀거나 뭐 이렇게 다들 뭔가 하잖아요. 발표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말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살짝만 벗으세요. 어디서부터? 나에서부터.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좋은 관심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을 바라봐주기. 이게 제 인터뷰 철학입니다. 제 인터뷰 철학은요. 좋은 관심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바라봐주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좋은 관심으로 오랫동안. 왜냐면 사람은 딱 처음 만나서 이럴 때가 많죠. 별로야. 다음에 안 볼래.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행사장에서 누군가를 스타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제가 되게 오래 인터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빠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다가 쉿. 근데 제가 약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수치스럽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그냥 깡그리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비참한 일, 수치스러운 일 진짜 많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인성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제일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지금 전화를 받고 있었으니까 뭐 큰일이 있나? 뭐 한 5억 정도 사기당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공식 행사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약간 마음에 저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분 나쁨이 약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은 일이지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그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했는데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너무 반갑게 지영아 잘 지냈어 하고 와가지고 되게 잘 지냈지 어떻게 지냈어 라고 원래 본연의 모습에 그 사람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제는 막 나를 막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이 오늘 와서 또 나를 막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뭘 내가 어디에 맞춰줘야 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두세 번이 지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오빠 근데 그때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되게 마음 상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사실은 집안에 일이 너무 크게 있었는데 내가 사실 이혼을 할까 생각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날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좀 기다려주자. 내 가족처럼. 오해하고 한 번에 나 저 사람 별로 아니야 뒤에서 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조금 기다려주자.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나갈 때마다 원래는 2시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7시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스타가.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다크서클이 너무 역력하고 회사 매니저들은 이 사람한테 이거 잘해야 된다고 닥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미안하다고 그럼요 미안해야지 6시간 늦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지금 되게 많이 힘들죠. 좀 더 쉬다. 저 어차피 5시간 기다렸어요. 5시간. 나는 그냥 남자 만나려고 기다린 거네 그냥. 뭐 나랑 사귀면 되겠네. 막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5시간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좋은 관심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는 관심으로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너 왜 늦게 왔어? 야 시간 맞춰서 해줘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되지 그래도. 야 네가 다른 사람들 보면 욕할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힘들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타인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막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분의 어떤 행사 같은 거잖아요. 저를 계속 불러줘요. 돈도 엄청 많이 주면서 불러줘요. 너무 고마워요. 많이 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잘나서 제가 말을 잘해서 혹은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준 그 한순간 때문이에요. 네. 그 한순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돈도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저한테 되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주기도 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터뷰의 철학은 좋은 관심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바라봐 주자예요. 가족처럼.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게끔. 조금 더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 누구나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람들이 되게 존경해서 군림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얕보여도 친근한 제가 더 좋아요. 루트를 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있는 척해 보이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늘 사람들 곁에서 항상 있는,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사람보다는 무한도전 같은 사람이 전 좋아요.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막 왜 개그맨들 되게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되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왜냐면 그건 얕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되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그거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얕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지.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아니라 타인이잖아요. 쟤 리포터야, 리포터. 뭐 까불고 뭐 이래. 맞아요, 저 리포터. 까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어머님들 만나면 어머니 뭐 막 노래 불러주고 어머님들이 막 하루가 좋대.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좋은 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 제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무시를 당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이럴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죠.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이거 일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지. 뭐 누가 나를 뭐 욕한다더라, 야 누가 너를 가지고 막 이런 걸로 저는 제 인생이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게 물론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어디 나갔는데 막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막 행동했는데 저 사람이 쟤 되게 별로야. 야, 하지영 되게 별로다. 아까 저기서 자기 누구랑 매니저랑 되게 싸우는 것 같아. 되게 닥달하던데? 별로. 그럼 저는 닥달한 사람 약간 마귀같이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첫 인상에 하지영 너무 별로야 라고 한 그 판단을 주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내가 오해를 했죠, 심지어. 예를 들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얘가 막 심지어 내 남자친구를 뺏었다거나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부분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내 남자친구를 먼저 좋아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남자친구가 먼저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오해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알고 봤더니 나는 끔찍하게 사랑했던 내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걔한테 먼저 흘렸어. 뭐하니? 이러면서 아니 지영이랑 같이 있는데 너가 생각이 나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만 나중에 얘가 네 남자친구랑 사귀기로 했어. 띠딩 이 나쁜 것.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그 사람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란 걸 알거든요. 그걸 한 번에 판단해서 이 사람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전. 그러니까 그냥 제 가족처럼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유예기간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3년 정도는 두거든요, 그 사람을. 3년 정도 보고 아님 말고예요. 근데 저는 3년이란 약간 저만의 약간 유예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오해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야 한다면 저는 약간 멀리 떨어져 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옆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화성 말고 약간 천왕성처럼 이렇게 멀리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그냥 일단 거기 있어봐 그냥 이런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알게 된 좋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놓칠 뻔했던 좋은 사람이 지금 제 인생에 커다란 힘이 돼준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 별로 안 놓치고 싶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되게 진중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근데 내가 다가갔는데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된 사람은 나를 스스로 바라주니까 좋은데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언니 하고 갔는데 나를 되게 가식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언니라고 당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쟤는 아무한테 다 가서 뭐 다 좋다고 하는 애인가 보지? 난 그런 사람이 친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콧대 높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 관계일 때는 저는 그냥 꾸준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버립니다. 왜냐면 그러기에는 주위에 당신을 아끼는 주위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뭐
해볼 때까지 열심히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뭐 어느 순간 만났을 때 난 네가 좋으니까 나 이거 차 마시는데 이거 너도 같이 마셔볼래? 라고 한 번 더 손 내밀고 또 손 내밀고 또 손 내밀고 손 내미는데요. 사실 기브앤테이크라서 사람 관계도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란 걸 이렇게 이만큼 줬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만나야 되죠? 왜냐면 우리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고 나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대신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수업 같이 들을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그냥 왜냐면 10명 중에 2명이 날 10명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 날 되게 좋아하고 3명은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5명 중에 1명이 날 너무 싫어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5명 중에 날 좋아하는 1명을 더 만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에게 그게 남자 문제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사랑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남자 이성이라면 그 사랑이 생기는 것도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호감을 계속 보여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하거나 너가 정말 너 막 김민종 아저씨처럼 스토커 집에 와서 누워 있거나 막 그러니까 도를 넘어치는 애정이나 어떤 사랑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라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이 한 20%의 호감을 준다면 20%의 호감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봐서 친하게 지내다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서로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거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사람이 딱 잘라서 나는 너에게 이성으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는 이성으로 지내고 싶진 않아 미안하다 그리고 난 친구도 못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상엔 널린 게 남자고 네, 만나야 좋을 사람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100%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막 손을 이렇게 계속 뻗치는 거예요. 막 괜히 막 그 마음이 약간 되게 열려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저는 약간 좀 노력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단호히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단호한지 20% 열려있는지 40%가 열려있는지 60%가 열려있는지 본인이 지금 제일 잘 아시거든요. 뭐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어떨까요? 라고 그냥 퀘스천을 달고 제시할 뿐이지 사실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건 본인의 다 어떤 스타일대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대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도 약간 공복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는 엔터케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제 토크 콘서트도 한번 놀러 와봐 주시고 앞으로 또 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